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로보틱 암을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이제 BCI로 제어하는 그런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아까 제목과 똑같고요. 어, 이 논문은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저널에 2018년에 게재가 되었고요. 이 저널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와 랭킹을 기록하고 있는 사이언스 자매지입니다. 여기 BMI라고 하는 거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인데 BCI와의 차이점은 BMI는 좀 더 인베이시브한 쪽을 일컫는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BCI는 좀 더 non 인베이시브한 그런 기술들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완전 딱 뭐 잘라서 항상 그렇게 딱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혼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순수하게 non 인베이시브한 EEG 신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인트로입니다. 일단 소개해드릴 개념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먼저 슈퍼누머너리 로보틱 림스 줄여서 SR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누머너리라는 거는 어디셔널이랑 이제 의미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 로봇 사지를 이제 달아서 뭔가를 좀 더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예시로 소개된 논문들 중에서 웨어러블 로보틱 암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원래는 뭐 할 수 없는 벽을 뚫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로보틱 핑거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뭐 손가락을 더 추가해서 또 뭔가를 더 해보려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원래 암푸티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하는데, 드럼 스틱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게 이제 팔에 이어 붙여서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SRL들이 이제 조이스틱이나 아니면 실제 팔 움직임 아니면 혹은 뭐 생체 신호, EMG 같은 생체 신호를 통해서도 제어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EEG를 사용한 BCI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어그멘티드 BCI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휴먼 바디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이 논문에서 소개했는데요. 요게 뭐냐면 이 어그멘테이션은 우리가 뭐 딥러닝에서 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건 아니고 어그멘테이션이 원래 향상, 확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자연적인 신체로는 할 수 없는 뭔가 추가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더 인간 신체를 향상시켜주는, 확장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밌게 보통 이 BCI는 이제 장애인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 어그멘티드 BCI는 신체 건강한 사람의 능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랑 멀티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예시 그림에 보시면 이 사람이 원래는 들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짐을 지금 장비를 착용하고, 뭐 정확히 PCI는 아니지만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손쉽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예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팔이 두 개여서 이제 손 하나에 일 하나씩 총 두 개밖에 못 하는 건데 지금 팔이 더 추가로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를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 어그멘티드 BCI, 줄여서 이제 ABCI라고 하겠습니다. ABCI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멀티태스킹에 이제 방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ABCI의, 지금까지 개발된 ABCI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그젠플이죠. 그냥 멘탈 스펠러 그리고 휠체어 컨트롤 같은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술들은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주로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또한 높은 정도의 집중도를 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인 대상으로 굳이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뭐 타자 치거나 휠체어 컨트롤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 대상으로 전혀 메리트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BCI를 사용해서 SR을 컨트롤 하는데 이거를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주제는 이전에 다른 논문들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요거를 들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로우파를 제어한다 라는 것에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9개의 이지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고 25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해서 밴드패스 이렇게 걸고 노치 필터로 걸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렇게 5개의 주파수 밴드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처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 의자가 피험자가 아닌 의자고 이 피험자 왼쪽 편에 로보틱 암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휴먼 라이크 로봇 암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재질이 실제 사람 팔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 피험자의 왼쪽에서 이제 솟아나온 그런 팔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였다고 하고요.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피험자들이 수행한 태스크가 두 종류 있습니다. 이제 멀티태스킹 태스크다 보니까 태스크가 총 두 종류가 있고 이거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요. 피험자들의 실제 손으로는 볼 밸런싱 태스크라고 하는 걸 수행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크기의 요런 정도 크기 되는 판때기가 하나 있고 이 판 위에 이렇게 색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4개. 하트, 세모, 네모, 별 이렇게 4개가 있고 가운데에 노란색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실제로 굴러다니는 공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양손으로 이 판을 잡고 이 공을 굴려서 여기에 있는 4개의 칼라 마커에 다 한 번씩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갈수록 계속 점수가 더 추가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을 계속 굴려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공을 계속 잘 이 마커들의 중심에 가게 잘 굴리는 게 태스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암으로 이제 하는 태스크인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로봇 암 소나귀에 물병을 주고요. 이 물병을 잡고 아니면 이제 풀고 요게 이제 로봇 암으로 하는 두 번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태스크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만 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 2개 동시에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수행했냐 하면 패러다임이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베이스라인 세션에서는 앞으로 이 볼 밸런싱을 BB라고 하고 그리고 그래스프 앤 릴리즈를 GN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B랑 GNR을 이제 한 번씩 수행을 합니다. 이 베이스라인 세션에서. 이때 BB는 이제 기록이 되는데 GR에 대해서는 그냥 연습하는 개념으로 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칼리브레이션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GNR 태스크를 하려면 결국 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트라이얼당 10초씩 총 10개 트라이얼을 그래스프랑 릴리즈 각각 10개씩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었으니까 테스트가 되겠죠. 이 테스트는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이 되었고요. 똑같이 10초씩 하되 트라이얼 횟수는 2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컨디션으로 나눴는데 싱글 태스크 그리고 멀티 태스크 두 가지로 나눠서 싱글에서는 GNR만 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로봇 파일만 보면서 이제 잡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고 멀티 태스크에서는 GNR과 BB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 손으로는 요거를 잡고 이제 계속 그 태스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로봇 팔로 물병을 잡았다 풀었다 하는 거를 이제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파이널 세션이라고 해서 BB를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 BB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칼리브레이션 세션에서 얻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밸리에이션 세션에 적용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였냐면요. 결국에는 이 뇌파를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써서
이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되면 그래스프를 하는 거고, 이하로 되면 릴리즈를 하는 거고, 혹은 그 반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하였고요. 분석은 어떻게 하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9개 채널과 5개 프리퀀시 밴드에서 PSD를 계산하고 이거를 다 노멀라이제이션 시킵니다.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셀렉션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셀렉션 하냐면요, 트라이얼을 기준으로 이렇게 쫙 뿌렸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래스프를 했을 때의 PSD 값이 있을 거고, 이 각 채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각 채널과 각 프리퀀시 밴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스프를 했을 때의 이 파워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릴리즈를 했을 때의 파워 변화가 있을 텐데, 이때의 이 파란색 빨간색의 각각 그래스프와 릴리즈고요. 이때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값 사이에 민을 계산해서 그 민이 스레시홀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9개 채널과 5개의 프리퀀시 밴드를 다 사용한 게 아니고, 피험자별로 제일 이 스레시홀드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빨간색 선과의 거리가 제일 멀게 되는 그 일렉트로드랑 프리퀀시 밴드 특정 하나하나만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채널과 5개 프리퀀시 밴드니까 총 45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 45개 중에 딱 하나 사용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프리퀀시 밴드의 특정 일렉트로드에서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옵티멀한 일렉트로드와 밴드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얻은 스레시홀드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세션, 그러니까 온라인 세션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앞서 이밸류에이션 세션을 싱글 태스크 그리고 멀티 태스크로 나눠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정확도가 메디안 값 기준으로 67.5 그리고 72.5%였다고 합니다. 요 결과는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이제 뇌파 결과를 분류했을 때 그게 실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 그러니까 물병을 잡거나 푸는 그것과 일치했느냐를 가지고 정확도를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싱글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의 정확도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옆에는 멀티태스크를 했을 때의 정확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건데, 둘을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분포가 딱 단일 가우시안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쪽 멀티태스크일 때를 보시면 그림에도 그려져 있지만 가우시안 분포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멀티모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지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이런 테스트 방법을 써서 해보니까 이제 유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개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요 실선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이런 분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분포를 가지고 퍼포먼스 기준점이 68.8%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준점을 가지고 낮은 사람들은 배드 퍼포머,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굿 퍼포머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 퍼포머와 굿 퍼포머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배드 퍼포머와 굿 퍼포머 사이에 이 퍼포먼스 디스크레펜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배드 퍼포머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 태스크 자체가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어텐션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 배드 퍼포머들의 경우에는 2개의 태스크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을 아마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개 태스크에 대해서 둘 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게 아니라 특정 한 태스크에 대해서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증거로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게, 앞서 BB를, 그러니까 볼 밸런싱, 손으로 잡고 하는 그 태스크를 베이스라인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파이널 이렇게 총 3번의 세션에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베이스라인은 BB만 진행한 세션이고요. 파이널에서도 BB만 진행한 세션이고, 이밸류에이션이 멀티태스킹을 진행한 겁니다. BB하고 그 다음에 GNR까지 동시에. 그러면은 베이스라인이랑 파이널은 이제 성능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배드 퍼포머와 굿 퍼포머 사이에 성능이 차이가 없어야 되고, 이밸류에이션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건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걸 잘 보시면 배드 퍼포머가 굿 퍼포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텐션을 나누는데, 두 개 태스크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배드 퍼포머들은 나누는 거를 잘 못해서 하나에만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B에 대해서 더 높은 이 어텐션을 잘 나눈 굿 퍼포머에 비해서 더 많이 쓰게 돼서, 이 특정 태스크에 어텐션을 더 많이 쓰게 돼서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마 배드 퍼포머들이 이제 멀티태스킹을 잘 못하는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이제 사이언스라서 좀 이렇게 논문 구조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리얼트랑 디스커션을 지금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15명 피험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인 프리퀀시 밴드와 일렉트로드를 이제 보았더니, 가장 많이 쓰인 프리퀀시 밴드는 감마 밴드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싱글 태스크일 때 가장 많이 쓰였던 프리퀀시 밴드와 채널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이 멀티태스크일 때 가장 많이 쓰인 밴드와 채널인데, 지금 보시면 감마가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감마가 좀 더 고등인지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리즈너블한 것 같고,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도 F3, F4 그리고 레프트 페리어탈 로브, 그러니까 P3가 이제 많이 쓰였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언급한 게 뭐냐면, 많이 하는 MI 태스크에서는 이제 핸드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손 움직임 상상을, 뭐 왼쪽 손을 움직인다 아니면 오른쪽 손을 움직인다 이런 거를 상상하기 때문에 모터 콜텍스가 있는 C3, C4에서 이제 반응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이 채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뭐 단순히 왼쪽 손 오른쪽 상상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병을 잡아라 아니면 물병을 풀어라 이런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골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골 오리엔티드 태스크라서 이렇게 전두엽 부분, 그리고 P3도 이제 여기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논문에서.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감마와 이런 채널들이 이제 선택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피험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9개 문항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드 퍼포머와 굿 퍼포머 사이의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다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저자들도 논문에서 특정 몇 개밖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BMI 퍼포먼스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사용한 채널과 뭐 그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방법도 단순하긴 했지만 여전히 퍼포먼스가 높진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Q1, Q2에 대한 문항을 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Q1, Q2 문항이 이 바디 오너십에 대한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팔이 얼마나 내 것 같으냐에 대한 문항인데, 이게 잘 되면 될수록 이 피험자의 몰입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높아져서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점수를 보시면 배드 퍼포머와 굿 퍼포머 둘 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9개 문항 중에서 유일하게 차이나고 있는 게 지금 Q9인데, 이 문항은 뭐냐면 내가 이제 처음 했던 거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했을 때 그 BB 태스크 있죠. 양손으로 잡고 공 균형 맞추는 거, 그거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다에 대한 건데, 재밌게도 굿 퍼포머보다 배드 퍼포머가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까 결과에서 있었던 대로 배드 퍼포머가 실제로 어텐션을 나누는데 이제 좀 어려움을 겪어서 특정 태스크에 더 집중해서 실제로도 이제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논문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린 것 치고 좀 내용이 허접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정리하면서 결과 자체도 별로 없고 방법론적으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였는데 저한테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저널의 간거를 보면서 아마 되게 처음으로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시도해 본 게 되게 신선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뭔가 이런 파이오니어가 되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워갈 수 있고, 이거를 보고 그냥 떠오른 아이디어를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기존의 알파 베타 레이쇼 같은 그런 어텐션 인덱스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파티스펀트가 배드 퍼포먼지, 굿 퍼포먼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뭔가 그걸 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근데 요거를 떠나서 여기서 알파 베타 레이시오라는 게 결국 기존의 단일 태스크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검증이 된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멀티태스킹 관련돼서는 어텐션 인덱스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관련하여서 어텐션 지표를 좀 뭔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다른 논문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요즘 나오는 스마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많이 안 쓰는데, 아무래도 제일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스마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그 어시스턴트에게 뭔가 내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내 집중력을 온전히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시스턴트가 스마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나에게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빅스비로 대표되는 이런 스마트 어시스턴트가 이제 항상 뭐 내가 뭔가를 시켜도 잘 못한다는 거는 잘 못할 거라는 거는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는 뭐 음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또 엉뚱한 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좀 이상적인 그런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이 아이언맨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의 이런 뭐 되게 단순하게 생긴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주인공이 얘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있으면 이 조수가 지가 와서 뭐 이렇게 부품을 같이 조립해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찾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인이 내가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고 내가 완전 얘한테 집중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고 뭔가 일을 찾는 그런 게 제일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 논문에서 쓰였던 멀티태스킹이랑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논문인데 이 영상을 잠시만요. 이 논문에서는 뭘 했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실험이. 여기 시작 시점이 있고 골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시작 시점에서 골까지 그냥 가는 게 목표인데, 얘가 뭘 하냐면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옆에 한 칸으로 무작위 이동을 합니다.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총 8개 방향이에요. 이제 상하 좌우가 있고 대각선 4개까지 해서 총 8개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8가지 방향으로 랜덤하게 갑니다. 이게 총 8가지 방향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8개가 다 완전 플랫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랜덤하게 가겠죠? 그럼 이거를 사용자가 계속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 골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쪽 방향은 이제 이때 지금 사용자는 계속 뇌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대로 움직였냐 안 왔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방향 확률 분포를 계속 수정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매 트라이얼마다. 그래서 지금 멀리 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건 지금 감소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음의 움직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피험자가 여기가 맞는 거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테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거를 단순히 보고만 있습니다. 피험자는. 그래서 이 맞는 방향 쪽에 확률이 더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또 비슷하게 반대로 가니까 또 줄어들고, 이쪽은 가까운 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또 강화되고, 강화되니까 점점 그쪽 확률이 이제 높아져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골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데 단순히 그 반응을 관찰해서 일종의 인공지능 트레이닝이죠. 이거를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멀티태스킹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사용자가 실제로는 이 머신한테 아무런 명령도 안 하고 심지어 자기는 이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기계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는 뭔가 그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공상을 상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